안녕하세요. 대회여보사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SK 아이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제가 전일자에 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렸던 60일선을 딛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전일 미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의 이 지수 자체가 갭상승을 하는 이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어느 정도 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K 아이테크놀로지만의 이슈로 인해서 반등한 것이 아니라 지수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이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차트적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이슈, 그리고 앞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그 점유율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체크를 해 두시고 메모를 해 두시고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5일자로 나온 기사거든요. 제가 기사 그 내용을 좀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자, 15일 업계에 따르면은 이 창신신소재가, 이 창신신소재는요, 여러분들 중국 기업인데 글로벌 분리막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자, 아무튼 이 중국 글로벌 1위 기업인 이 창신신소재는 최근에 미국 분리막 공장 투자 규모를 2억 7,600달러로 변경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다라고 해요. 이건 지난해 5월에 책정했던 투자 규모 이 9억 1,600달러 대비 70% 이상 줄어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공장 생산 능력도 원단 코팅을 합해서 이 생산 계약이 있었으나 코팅 분리막을 줄였다, 규모를 줄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상 이 FEOC 관련해서 중국 기업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뭐 유럽과 그리고 뭐 중국 이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유럽 쪽이나 동남아 아니면 뭐 인도 이쪽으로 좀 진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해당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국 기업의 점유율, 미국 점유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과 일본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과거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창신신소재가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었냐? 바로 GM과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티엄셀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계약이 21년도에 이제 체결이 됐거든요. 이게 왜 수혜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GM 같은 경우에 이 GM 같은 경우에는 이 쉐보레 볼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IRA 혜택으로 해서 7,500달러의 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볼트 같은 경우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로 탑재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이 미시간 공장에서는 분리막을 어디서 공급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일본의 도레이 기업과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LG 화학 쪽에서 분리막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티엄셀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이 창신 소재가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 이 얼티엄셀에서 이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하는 차량이 이 블레이저와 이커녹스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보조금 대상이 아니거든요. 중국 업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21년도에 이 창신신 소재가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언제 끝난다? 24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해당 계약이. 자, 그렇다면 올해 이 창신신 소재가 빠져나갈 때, 그때 이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
일본 기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LG 에너지솔루션 미시간주에 납품했던 뭐 도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이 얼티엄셀 납품되던 분리막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향후 이제 얼티엄 셀즈 생산 라인의 분리막과 그리고 이 분리막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실적 개선에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장 전부터 엄청난 이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강한 수급과 그리고 엄청난 기대를 받아왔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했던 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못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사실 이제 24년도부터는 이런 실적 부분을 개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K 아이테크놀로지의 24년도 실적 예상 컨센서스는 이 매출액이 9,941억 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22억 원으로 2억 원으로 현재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22억 원으로 480%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현재 컨센은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성장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주가 반영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바인딩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한편 이 상업 가동 시점에 전략적으로 대응 실적, 가시성을 좀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장의 가동률 상승을 통해서 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2024년도부터는 신규 고객 확보로 통해서 이 캡티브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낮춤으로써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캡티브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존 계열사 내부의 고객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SK온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캡티브 고객사인 SK온과의 계약상 최소 물량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전기차 수요 부진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실적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나와 주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또한 우려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차트랑 수급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은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60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과매도 구간은 일부 회복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8만원 구간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좀 많이 약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항대를 좀 돌파해주는 시점이 거래대금이 확대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5,000원 구간 돌파 시점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집계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매도 물량이 현재 찍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인의 매도와 그리고 외국인 기관 측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면은 삼성증권 즉 메이저 수급이죠. 36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이 메이저 수급은 이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UBS 증권이랑 시티그룹 쪽에서 오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시티그룹이 매수 상위로 찍혀 있고 그 다음이 UBS 증권으로 매수세가 찍혀 있는데, 시티그룹은 이제 12,000주의 매수세와 그리고 7,900주의 매도세가 이제 합쳐지면서 일부 한 4,000주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UBS 증권도 마찬가지로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대략 13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면서 메이저 수급의 이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SK 아이테크놀로지 이슈적인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 얼티엄 셀즈의 점유율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메이저 수급은 이탈이 없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저는 또 많은 정보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